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손자병법과 이 데이터베이스 관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신경망이라 그러죠. 로지스틱 회계까지 이 데이터베이스 손자병법을 현대에 맞게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03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게 박재희 교수님의 그 손자병법으로 돌파하라는 책을 한 상당히 오래전에 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서 언젠가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또 기회가 돼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찾아서 검색까지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창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C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파워 BI를 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가져오면 여기 웹이라고 있죠. 웹이라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 웹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UI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2를 보게 되면 테이블 2를 보게 되면 얘가 제목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검색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웹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관계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하나를 또 가르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그 2장에 보면 무엇으로 분석할까라고 해서 5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보면은 그래서 5가지를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잘 돼 있으면 리더십을 이제 항목별로 분류하면 전쟁에 합의가 됐느냐 아니면 분열이 됐느냐 요 2가지로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도라는 거는 이 리더십을 얘기하죠. 이쪽에서는요. 그래서 전쟁 합의가 되고 분열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무조건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 손자병법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상을 봅니다. 기상에 보면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절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날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상을 분석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형을 분석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해, 공, 그 다음에 택이 있는데 이건 늪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이 만주 쪽에 가면 늪지가 많죠. 택전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산지냐 평지냐 넓은 곳이냐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라. 이기기 위해서는. 그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장군의 자질이에요. 그 중에 장군의 자질 중에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게 지입니다. 지. 지혜가 있느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그 장군들을 쭉 비교했을 때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망했던 우리나라가 그 초창기 때 이렇게 막 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맨 마지막에 용뿐이 없어요. 용감한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나가서 싸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기 미국 본토에서 저 드론 띄워가지고 그 저기 뭐 차 하나를 갖다가 뭐 50cm 오차를 두고 어 거기를 갖다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인데 뭐 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체계가 정비되어 있느냐, 안 정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해당이 되겠죠.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별도로 만드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훈련 정도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상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저기 제갈공명이 죽을 때 유선을 불러놓고 한마디를 합니다. 딱 유언을 남기죠. 뭐라고 남기냐면 잘한 놈과 못한 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상을 줘라. 상과 벌을 내려라. 이게 뭐냐면 우리 그 한비자의 아주 핵심적인 사고방식이죠. 예, 그러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넣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무기, 핵이 있다 없다. 예,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다 보면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쭉 나오겠죠. 예,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한번 역정교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정교화를 클릭하면 여기 아까 보시면 기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상도
기상하고 시간으로 해가지고 낮이냐 밤이냐. 그 다음에 또 기상하고 계절로 해서 또 분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기상 날씨에 또 분류하고 지형은 그대로 놨고요. 장군의 자질도 지가 상이냐 중이냐 하냐, 신이 상중하냐 이렇게 해서 또 나눴어요. 이렇게 역전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직 전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머리글이 몇 개가 됐느냐면 아까 7개에서 머리글이 13개가 됐습니다. 13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까지죠. 요거에 대해서 두 건 들어가고 두 건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하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다 곱해서 다 곱한 거예요. 곱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41만 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41만 행이 나온다는 얘기죠. 밑으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토탈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41만 개의 전쟁은 안 했겠죠. 그 데이터는 없겠죠. 그 대신 데이터가 좀 있을 겁니다. 뭐 몇천 개, 뭐 몇만 개라도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대수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대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를 이렇게 문자화한 거죠. 숫자를. 그래서 x1, 리더십을 x1, 그 다음에 기상 시간을 x2 이렇게 해서 13개 무기까지. 그리고 y는 결과죠.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수학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리더십에서 전쟁이 났고 낮에 났고 봄에 났고 비가 올 때 육상에서 장군의 상일 때 뭐 이렇게 해서 나누니까 이게 41만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쭉 나누게 되는 토탈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숫자화 했습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숫자화 해버렸어요. 그러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환원이 됐겠죠.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으면 요 앞에 x1 앞에 뭔가 가중치가 붙어요. 그리고 우리는 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베타 1, 베타 2 이렇게 가정치가 붙어요. 그 다음에 x1이 1일 때를 집어넣어요. 1일 때. 그러니까 합의가 됐을 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x들은 이제는 뭐가 되냐면 상수가 되고 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중치가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로지스틱 회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그 베타 시리즈로 다 되어 있죠. 이게 가중치들이죠. 얘는 절편이고 가중치들. 그래서 이 가중치들을 이제 우리가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얘를 학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x들은 이제는 일반 상수가 될 거고 얘가 변수가 돼서 여기 최우도 함수가 0일 때 1천 확률이 1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게 우리 로지스틱 회계라는 이제 강의를 한번 했죠.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여기 y로 대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집어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걸로 요거는 우리 회기식이라 그러죠. 이건 로지스틱 회기식이라 그러고. 근데 요 회기식인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 x도 뭐하죠? y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y가 0하고 1로만 딱 떨어지게끔. 그래서 1이 맥심이고 0이고 그리고 선을 조금 곡선형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 게 이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0이다 1이다 라는 함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회귀방정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걸 안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y 값을 여기 있는 x하고 대치를 시킨다.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함수를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x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여기 x.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서부터 5까지 넣었어요. 그래프 그리면 x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때 y 값을 클릭해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똑같죠. 1 나누기 해서 여기 요거 마이너스 해서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때 요 값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로 불러온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자, 그래프 형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꺾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y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심이 1이고요. 그 다음 민이 0입니다. 그러니까 1과 0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불합격, 여긴 합격.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쭉 가다가 딱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50%가 됐을 때 그때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다. 우리 피부를 눌렀을 때, 처음에 눌렀을 때는 아프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 힘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아프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이런 함수에 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 아프다. 근데 여기 중간 정도면 애매하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 베타하고 베타들을 다 결정한 걸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전쟁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넣어보면은 전쟁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이다 퍼센트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로이스트 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수사 기록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안 돼 있어요. 수사 기록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기록하면 저기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해결이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법이 똑같기 때문에 뭐 스타킹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검색어 몇 개 쳐보면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데이터베이스 쫙 뒤지면서 그 유사한 게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포커싱을 맺으면 되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안 하고 경험적으로 하고 로컬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를 열심히 하십니다. 저하고 라이벌 관계죠. 구독자분들도 비슷해요. 백종원 선생님이 지금 한 32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40명 정도 되니까 만 단위만 빼면은 거의 뭐 라이벌 관계죠.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그 요리 방법은 뭐냐면 많은 경험에 의해서 엑서사이즈를 계속 하는 거야. 트라이 앤 에러를. 근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머리글로 쫙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해석이. 그러면 노하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저의 라이벌인 백종원 선생님의 그 요리 비법을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